오전 11시 반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접시를 닦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 과일이라도 좀 사왔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본인 먹을 간식이었어요. 며느리가 식탁을 보더니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 말투요. 칭찬이 아니었어요. 귀찮다는 뉘앙스가 묻어났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는 그런 느낌이었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팔순이시잖아. 잘 차려야지. 떡도 세 종류의 갈비찜에 전까지. 며느리가 식탁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고 피식 웃는 거예요. 그 코웃음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팔순 잔치를 해요? 호텔 뷔페 가면 되는데. 쓸데없이 고생만 하시네. 쓸데없다고요? 새벽부터 쉬지 않고 만든 음식이 허리가 끊어져도 참고 만든 이 음식들이 쓸데없는 고생이라고요? 준비하라고 했냐? 도와달라고 했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긴요. 근데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해요? 우리 친정만 해도 호텔에서 했는데. 친정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신라 호텔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가 달린 화려한 연회장,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되어 있고 웨이터들이 음식을 나르는 사진이었죠. 봐요.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친정은 호텔이었는데 여기는 이것밖에 안 되시나 봐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그 한숨 소리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을 참고 살아온 제가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이것밖에? 호텔?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아?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에이, 화내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이래요. 편하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고 아마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러 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주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남편의 날이잖아요. 울면 안 되죠. 저는 박미숙, 올해 77살이에요. 남편과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웠죠. 며느리를 맞이한 지도 벌써 15년이 됐네요. 사실 저는 오늘 새벽 5시부터 준비했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남편의 팔순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며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자 어제 손질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찹쌀, 맵쌀, 수수, 팥. 떡집에서 사오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었어요. 백설기부터 시작했어요. 쌀을 씻고 불리고 빻는 과정. 예전에는 절구로 했는데 이제는 믹서를 쓰지만 그래도 손이 많이 가요. 체에 3번을 걸렀어요. 곱고 부드러운 떡을 만들려면 이 과정을 절대 건너뛸 수 없거든요. 송편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빚으면서 생각했어요. 5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남편은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저는 동네 양장점에서 일하는 22살 처녀였죠. 그때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나요. 미숙 씨, 나는 지금은 가난하지만 언젠가 당신을 꼭 행복하게 해줄 거요. 그 약속을 남편은 지켰어요.
갈비찜은 3시간 동안 푹 고았어요. 갈비 3kg를 삶아서 핏물을 빼고 양념에 재워서 다시 끓이는데 중간중간 거품도 걷어내야 하고 불 조절도 계속 봐야 하죠. 저는 20가지를 붙였는데 기름이 튀어서 팔에 화상도 몇 개 생겼지만 괜찮았어요. 오늘만큼은 남편을 위한 날이니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11시. 6시간을 쉬지 않고 요리했네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완성된 음식들을 상에 차려놓으니 뿌듯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며느리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 시어머니가 집에서 하시겠대. 새벽부터 떡도 빚고 전도 부치고 완전 시골 잔치집 스타일이야. 우리 때는 신라 호텔이었잖아. 여기 와서 보니까 좀. 그래.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맞아. 차라리 안 왔으면 더 나았을 뻔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차라리 안 왔으면 나았다고요? 제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이 제 정성이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요? 오후 1시가 되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남편 대학 동창, 친척들, 남편 친구분들. 다들 음식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오, 이게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요즘 보기 힘든 정성이네요. 칭찬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친척들한테 하나하나 다가가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모, 이모, 오랜만이에요. 근데 저희 친정 아버지 팔순 때는요. 신라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했거든요. 하객이 100명 정도 왔었어요. 친척 한 분이 대단하다고 하자 며느리가 우쭐해서 말했어요. 네, 저희 친정에서 제대로 한 거죠. 풀코스로 나오고 케이크도 5단짜리였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소박하게 하게 됐어요. 소박하다는 말. 손님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꾹 참았죠. 1시 반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인사했지만 친정 어머니는 제 인사를 대충 받고 바로 며느리한테 갔어요. 아이고, 우리 딸. 엄마, 여기 봐. 이게 집에서 한 거야. 며느리가 친정 엄마한테 속삭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큰 목소리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식탁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리 딸 시아버지 팔순 때 저희는 신라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했는데 그때 3천만 원 들었거든요. 하객도 100명 왔고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친정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소박하게 하시는 것도 좋네요. 집에서 직접 하시면 정도 가고. 그 말투, 칭찬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하는 동정과 무시가 섞인 말투였죠. 며느리가 친정 엄마 옆에 서서 거들었어요. 그죠? 저도 엄마한테 말했어요. 요즘은 다 호텔인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친정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저를 가르치듯 말했어요. 맞아. 요즘 누가 이래. 편하게 호텔 가면 되는데. 두 사람이 계속 말하는 동안 저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를 붙잡고 눈을 감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죠. 울면 안 돼. 오늘은 남편의 날이야. 차마, 미수가. 손님이 25명쯤 되었을 때 남편이 현관 쪽을 자꾸 보더라고요. 누구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누가 또 오세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 고등학교 동창 하나 더 온대.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마이너스.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남편과 비슷한 80대지만 외모가 남달랐어요. 고급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 운전기사가 뒤에 서 있더라고요. 회장님이었어요. 대기업 회장, 남편 고등학교 동창이죠. 자네, 늦어서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말이야. 회장님이 안으로 들어오자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혹시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룹 회장 아니야? 회장님이 식탁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오, 이게 다 부인이 직접 하신 거야? 대단하네. 요즘 이렇게 정성 들이는 분 없어. 그리고 남편한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축하해, 자네. 팔순까지 건강하게 사니 얼마나 좋아. 다 자네 덕이지. 그동안 많이 도와줬잖아.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자네가 사업 수완이 있었으니까 내가 조언 좀 해준 거지.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귀를 쫑긋 세우는 게 보였어요. 회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나저나 자네 강남 빌딩 가격이 100억 넘게 올랐다며? 요즘 땅값도 엄청 오르고 있고 주변이 더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자네 사업 수완은 정말 인정한다니까. 10년 전에 땅 사두라고 내가 말했을 때 진짜 산 사람이 자네뿐이었어. 나도 몇 군데 샀지만 자네만큼 안목이 없었어. 회장님이 손가락을 펴며 세기 시작했어요.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세 군데나 샀잖아. 지금 시세로 얼마야? 200억? 300억?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친정 어머니도 입을 떡 벌리고 있었죠. 회장님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분 겸손하셔서 말 안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부자예요. 친척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저번에 신라 호텔 오너 만났는데 자네 얘기하더라고.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자네가 빌딩 하나 더 사줬다며? 고마워한다고 인사 전해달래. 호텔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고민했는데 자네가 투자해줘서 숨통이 트였다고. 며느리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휴대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났고 주변 사람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헤헤. 언니 어디 있어? 친정 어머니가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삼촌, 여기 왜 와요? 친정 사촌이었어요. 아, 조카. 조카도 왔네. 사촌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고 며느리가 사촌을 밀었어요. 나가요, 삼촌. 여기 안 돼요. 하지만 사촌은 며느리를 밀치고 친정 어머니한테 갔어요. 언니, 오랜만이야. 친정 어머니가 사촌을 끌고 나가려 했지만 사촌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가? 나도 축하하러 왔는데. 와, 여기 집에서 하네. 우리는 호텔에서 했잖아, 언니. 신라 호텔. 친정 어머니가 사촌 입을 막으려 했지만 사촌이 계속 말했어요. 그때 돈 엄청 들었지? 5천만 원? 아니, 6천만 원? 며느리가 사촌을 끌어냈지만 사촌의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언니, 그거 할부로 했잖아. 맞지? 아직도 매달 100만 원씩 갚는다며?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거 기억나? 할부금 내야 한다고. 순간 잔치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손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빨개졌고 친정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라 호텔이 할부였어? 허세였구나. 남의 잔치 와서 자기 잔치 자랑하더니 그게 빚이었네.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 팔을 잡고 급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회장님이 말했어요. 아, 가시는 거예요? 음식 좀 드시고 가시지. 모처럼 귀한 음식인데. 며느리가 멈칫했지만 고개를 숙인 채 그냥 나가버렸어요. 친정 어머니도 따라 나갔고 문이 닫히자 잔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님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 팔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이 음식들은 제 아내가 새벽 5시부터 준비한 겁니다. 떡은 직접 쌀을 빻아서 만들었고, 갈비찜은 3시간 동안 끓였고, 저는 20가지를 부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허리가 아파서 중간에 몇 번이나 쉬는 걸 봤습니다. 손에 화상도 입었죠. 하지만 아내는 한마디 불평 없이 저를 위해 이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사람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수고했소. 평생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호텔 음식이 이것보다 나을 리 없소? 남편이 며느리가 나간 문 쪽을 보며 말했어요. 며느리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리에 없지만 남편이 심호흡을 했어요. 며느리,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았나요? 가난한 게 아니라 안 쓸 뿐입니다.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손님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어제부터 계속 울고 있어요. 밥도 안 먹고 밤새 울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시아버지 팔순 잔치가 신라 호텔이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하지만 어제 잔치에 참석했던 친척 한 분이 며느리 친구 엄마랑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분이 며느리 친구 엄마한테 말했대요. 며느리네 친정이 신라 호텔 할부로 했다가 아직도 빚 갚고 있다고. 그러면서 시댁은 몇백억대 부자인데 집에서 정성껏 준비했다고. 그 말이 며느리 친구들 사이에 퍼졌대요.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거짓말한 게 들통났고 친구들이 며느리를 피하기 시작했대요. 며느리가 만나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며 거절했고 단톡방도 나갔대요. 며느리는 매일 집에서 울기만 했대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낮으로 온 것 같았죠. 어머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돈으로 모든 걸 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정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친구들이 다 저를 피해요. 거짓말쟁이라고, 허세쟁이라고. 아무도 제 전화를 안 받아요. 단톡방에서도 쫓겨났어요.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제가 어머니를 무시했던 그 말들이 다 제게 돌아왔어요. 소박하다. 이것밖에 안 된다.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다음부턴 입 조심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달라졌어요.
친구들을 만나지 않게 됐고 집에서만 있게 됐대요. 명절이 되어도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친척들을 마주치는 게 부끄러웠던 거죠. 며느리는 그날 배웠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그리고 저도 배웠어요. 때로는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게 더 큰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청소부 옷을 입었어도 건물주일 수 있고 화려하게 치장했어도 빚더미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